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요즘 저한테 이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 철학관 이제 뭐 보통 뭐 역술원, 뭐 철학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걸 이제 창업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또 뭐 창업을 해서 이제 경영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의가 솔솔하게 한 달에 한 2, 3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제가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달라지지만 제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대답하는 것도 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 보니까 한 70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 그 유튜브 사이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묻기 전에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철학관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물론 이제 평소처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주 상담을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타입이. 첫째는 나온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말을 해주고, 나쁜 게 있으면 나쁘다고 말을 해주고 굉장히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을 조금 겁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데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뭐 또 조금 좋은데 뭐 억수로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을 과장해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이제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과장된 말 이래 가지고 상대방이 그 말 들으면 일단은 막 이렇게 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타입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말을 굉장히 이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삥 돌려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하면서 상대방한테 이제 힘이 나게 기운이 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도 너무 이제 자만하고 좋다고 막 어깨 힘주고 자만하다 보면 그 뒤에 나쁜 운이 바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좋아 가지고 내가 억수로 기분 좋았는데 그 뒤에 나쁜 운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거 그다음에 그런 괴로움이 두 배가 됩니다. 왜?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요만요만하게 있을 때는 조금 괴롭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늘 괴로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거기 부탄? 부탄인가? 하여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그 나라 국민들한테 행복 지수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할까?'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변이 다 가난합니다. 주변이 다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뭐 어쩌고 이러더라도 그게 괴로움이 아닌 거죠. 그리고 누가 쪼끔만 잘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기분이 막 아주 그냥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 높고 또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런 나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인제 우리나라 뭐 자살률 인제 젊은 사람 아니면 노인 인구 자살률이 뭐 OECD 국가 중에서 몇 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높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나 괴로워." 이래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같은 말도 아까 제가 세 종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한테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 철학관에 오는 사람 다 답답해서 옵니다. 일 잘 되고 행복하고 하는 것보다 다 잘 되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사주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 세 종류 사람 중에 어떻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이제 말을 또 과장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을까요? 저는 이 사람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이제 좋은데, 자, 이 두 사람이 왜 안 좋은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조금 좋은 걸 굉장히 이제 좋다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기대를 하거든요. 어 인제는 막 좋아지니까 뭐 '내가 이거 좀 사도 되겠다. 뭐 아파트도 무리해서 사도 되겠다. 자동차도 사도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말만 듣고 잔뜩 뭐 돈도 여기서 대출 내고 저기서 대출 내고 뭐 여기서 좀 빌리고 해 가지고 잔뜩 해 놨는데 그게 원하는 만큼 안 돼. 내가 기대한 그만큼 안 돼 하면 어떻게 되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과장돼서 하는 거, 또 쪼끔 나쁜 거 가지고 세상에 축구란 법은 없어요. 축을 진행이 되면 분명히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쪼끔 나쁜 걸 가지고 상대방한테 막 기운이 쫙 빠지도록 그렇게 인제 과장돼서 말하는 거, 이건 저는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별로고, 두 번째 인제 나온 대로 말하는 건, 자, 나온 대로 말하는데 이 나온 대로 말해 가지고 인제 뭐 좋은 걸 좋다고 말하고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인제 맞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힘들어서 겨우겨우 여러분 앞에 왔는데 그러다 대고 이제 나온 대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또 기운을 빼요. 왜? 그 사람이 좋으면 왔겠습니까? 지금 딱 보면 운이 안 좋거든요. 안 좋으니까 여러분 앞에 온 거예요. 근데 나온 대로 안 좋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더 빠지죠. 그래서 나온 대로 말하는 것도 저는 좀 별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살이는 이렇게 나온 대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이제 맞죠. 세상살이는 그게 맞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온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앉아서 왔기 때문에 나온 대로 말하는 것도 저는 별로다. 한 점수로 따지면 한 60점 이렇게밖에 이제 못 주겠습니다. 자, 근데 인제 말을 뺑뺑 돌려 가지고 나쁜 것도 인제 기분 좋게, 가슴이 좀 뭔가 인제 속에 후련하게, 그다음에 힘이 나게 이렇게 말하는 거, 그다음에 좋은 것도 너무 기대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거, 이제 요거는 이게 난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동영상 이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그동안 좀 뭐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한동안 인제 영상 촬영을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뭐 쪼끔 뭐 쪼끔 재미나게 했는데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니까 말이 뻐끔해져요. 예. 그래서 인제 지금 이제 연습용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면 인제 제가 유료로 이 돈을 이제 받으면서 하는 거, 인제 고런 걸로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인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연습용이니까 돈 받기에는 저도 손이 부끄러워요. 또 여러분들도 '아 이거 저 정도를 갖다가 내가 돈 주고 봐.' 해 가지고 여러분도 돈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마는, 저도 이걸 연습을 많이 해서 잘 되게 되면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돈을 저는 받으면서 유료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유료 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고런 걸로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물며 인제 평생을 말로 먹고 산 사람인데, 저도 요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말을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평생을 뭐 20 년, 30년 이렇게 인제 철학관을 한 사람들이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운을 주는 인제 이런 인제 어투의 말을 씁니다. 저는 뭐 이렇게 대가들 보면요, 이제 저를 가리킨 이제 변말래 회장님도 말씀을 정말 부드럽게 하세요. 뺑뺑 돌려 가지고 상대방 기분이 전혀 안 상하도록, 그것도 천천히 말씀을 하세요. 듣다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역학의 대가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 전부 말들을 엄청나게 부드럽게 합니다. 상대방 기운 빠지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싹 다 빼버리고 뒤에는 뭐 들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철학관을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막 이렇게 즐거워요. 뭔가 해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학의 대가들은 전부 말들을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건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연습할 때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100일을 맨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은요, 100일만 딱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의식적으로 딱 인식을 하고 말하는 거 연습을 하면 100일만 하면 어지간한 거는 다 고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상대방 사주를 이거죠, 상담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할 때 늘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훈련, 그런 말하는 연습 이런 걸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니? 지금 뭐 아무리 뭐 세상이 발달해 가지고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뭐 페이스북으로 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로 모든 걸 다 한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은요. 말과 이 대화로 모든 것이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 뻔히 본다고 뭐가 통하고 마음이 맞고 그러진 않잖아요. 내 이제 생각,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말을 하고 상대방도 그 생각이나 말을 내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오고 가고 하면서 상대방하고 뭔가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일이 되는 거죠.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대부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철학관 하는 사람들도 이 말을 정말 이쁘게 해야 됩니다. 말 이쁘게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 아버님이 이제 그 옛날에 한약국을 하셨어요. 이제 약국하면서 한약하고 뭐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저는 아버지 옆에서 있는 게 제 낙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만 있으면 일단은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다음에 용돈도 많이 주고 뭐 그리고 또 저는 뭐 아버지한테 용돈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약국에 있는 돈통에 돈 가져가지고 그냥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그 정도로 이제 아버지 옆에 있으면 저는 되게 편안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편안한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가." 이제 제 이름이 임한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서가." 이렇게 했는데 "서가 말은 늘 이쁘게 해야 돼. 말 이쁘게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야. 말 좋게 한다고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꼭 이쁘게 해." 이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젊은 날에는 조금 뭐 성격도 뭐 콱콱콱 이런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 인제 그 사주 이런 거 볼 때 나온 대로 막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뭐 뻔히 이렇게 보이니까 뭐 이런 인제 단호한 말들, 결정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젊어서는 뭐 저도 정말 어 좀 철없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좀 씁쓸해요.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인제 나이가 인제 좀 들어 나오니까 뭐 저는 절대 이렇게 단정짓고 극단적인 말을 안 합니다 지금은. 인제 이게 습관이 돼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뭐 상대방들이 인제 사주 보면 이거 뭐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를 정도로 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인제 제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쪼끔 인기가 없고 뭐 그거 할지 몰라도 돌아서면요 상대방이 가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 운에 딱 마주치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두고 한 말이구나.' 하면서 그걸 알게 돼요. 그때 찾아올 때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마음문을 열어요.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단 마음문이 열려야지 뭐 대화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되면 인제 여러분이 좋은 친구,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 인제 단골이죠. 단골. 이렇게 평생 단골이 되는 겁니다. 그 인연이 10 년, 20 년 뭐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1 명, 2 명, 3 명, 4 명, 10 명, 100 명 200명 정도만 돼도 여러분 바쁩니다. 철학관에 200명 이상 되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그 200명 한 명 한 명의 이제 주치의처럼 한 명 한 명의 상담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200명이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뽀로록 여러분한테 와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볼 때 한 명이 200명을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인제 고런 인제 단골들, 여러분한테 마음문을 여는 그런 사람들 200명만 모으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철학관 차려도 절대 뭐
망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떼돈 벌고 이런 건 아니죠. 떼돈 벌고 이런 건 아닌데 자, 여러분 나이가 뭐 60, 70 돼 가지고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한테 사주를 물어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이고야 그게 그냥 즐거움이고 행복이 아닙니까? 저는 뭐 나이 들어 여러분들이 너무 돈하지 마십시오. 그 돈 벌어봤자 그거 돈복 없는 사람은 사주에 돈복 없는 사람은요. 그 돈 온데간데 없이 버는 거는 여러분이 벌었는데 쓰는 놈인지 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저도 젊어서 막 정말 미친 개처럼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습니다. 근데 어 예. 제 와이프가 썼다는 건 아니고 제 와이프도 저처럼 퍼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들은 뭐 이렇게 뭐 넉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 제 주변에서 뭐 이렇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법 벌어 가죠. 저는 뭐 평생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돈들을 그 사람들은 벌어 갑니다. 뭐 알게 벌어 가고 모르게 벌어 가고 모르게 벌어 가는 걸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뭐 주변에 이렇게 뭐 하여간 평생 살아오면서 도둑들이 때 맞춰 가지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도둑들이. 그래서 그 도둑들이 제 걸 이렇게 앗아가고, 앗아가고, 앗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인제 60이 넘어가니까 인제는 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지식 내 머릿속에 내가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뭐 다 도둑맞고 이렇게 다 했지만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 머릿속에 들어간 이 지식 이거는 도덕을 안 맞았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더 막 이렇게 인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돈 해 가지고 뭐 투기하고 뭐 어쩌고 이래 하지 말고 이 공부하세요. 이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고 그다음에 이걸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한다 그랬죠. 말 이쁘게 하는 거,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거, 내하고 상담하고 나면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100일만 연습하면요 말투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게 평생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해 주는 그런 능력이에요. 저는 이 역학 배우시는 우리한테 인제 이거 공부하겠다고 문의하시는 분들 저희들 그 북극성 3 역학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동영상 그다음에 교재 뭐 이걸 패키지로 제가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거를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세요. 이거 공부해 놓으면 효자 아들보다 이 공부해 놓은 게 더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효자 아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효자 아들이지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의 아드님이 아니고 여러분 며느리의 남편일 뿐입니다.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눈치 보고 여러분한테 용돈도 뭐 이렇게 정하게 뭐 주고 눈치 보고 자기 와이프 눈치 보고 여러분한테 용돈도 주고 여러분 또 찾아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효자 아들도 결혼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가정 꾸리고 이러면 여러분한테 예전처럼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왜?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요. 나이가 70 대도 80 대도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조그마한 인제 이거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제 아는 인제 저하고 인제 이렇게 가까운 분이 인제 제 와이프죠. 황세란 박사인데 그래 인제 연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가지고 인제 그거 신청하라고 종이가 온 거예요. 그래 연금 신청하니까 거부당했습니다. 수입이 있다고. 그래서 어 그 저 하여간 이렇게 인제 수입이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연금 신청하면 인제 연금이 뭐 다음 얼마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인제 이게 있고 하면 그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연금 받아봤자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저는 그 돈 가지고는 못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금이나 뭐 정부에서 뭐 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기대하지 말고 주면 그냥 받는데 이제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요거 배워서 소소하게 하게 되면 연금보다 낫고 효자 아들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래서 인제 근데 그러면 요걸 배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제 다무 뭐 이렇게 용돈이라도 벌고 그다음에 손자들 용돈 줄 정도까지 되려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여러분한테 사주 보러 오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죠. 근데 그 잘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말을 이쁘게 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나쁘다고 막 그냥 무작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이야기들을 너무 이제 막 계속 곳곳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사주 볼 때 여러분이 뭐 신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판사입니까? 뭐 여러분이 뭐 좀 왕입니까? 사주를 보는데 답답해서 온 사람한테 왜 여러분이 단정하고 여러분이 왜 결정하고 여러분이 왜 단호하게 호령을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든 이렇게 상대방 기분 좋게 또 기운 나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정말 나쁜 게 있으면 삥 돌려가지고 탁 이렇게 암시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야 되지. 그걸 뭐 나쁜 걸 여러분이 뭐 그 사람을 뭐 손을 잡고 뭐 다리를 잡고 뭐 말릴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 만드는 사람도 그 사람 지고 그다음에 그걸 그렇게 당하는 것도 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도 집니다. 이제 자기가 다 그저 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만 해줄 뿐이에요. 그것도 좋게, 좋게 말해줘야 됩니다. 절대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